충남 천안 역사문화연구회가 주관하는 동학천안 새성산전투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역사적 의의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기념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롯데리조트에서 산림정책 미래설계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산림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생활환경 서비스 확대와 산림가치 증진, 전통적 산림산업 기능 강화 등 3대 목표를 추진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군이 장항 오염정화 토지환경 테마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었는데요. 오염된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정화하고 힐링의 상징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충남연맹 대표들이 사상 첫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류 추진 4년 만에 결실을 맺고 도와 시군 평등 인사교류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격전지였던 천안 새성산 전투를 비롯해 천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에 천안시에서는 천안 새성산 전투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박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지난 30일 동학 천안 새성산 전투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안 역사문화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북단 격전지인 천안 새성산 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기념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지사와 국회의원, 유족회,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충남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새성산 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해세의 가치를 높이 세운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민중항쟁이었고 위대한 역사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다면서 우리가 쟁취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준 민족 정신사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11일 공포했으며 시는 지난달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조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바레인과 한국은 1976년 수교를 맺은 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바레인과 지방외교를 추진합니다. 이 소식을 성민주 기자가 전합니다. 양승도 지사는 현지 시각 4일 바레인 마나마 지청사에서 히스암 빈 압둘라 빈 모하메드 알 칼리파 주지사를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마나마는 바레인의 수도주이며 이날 회담은 샤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의장의 주선으로 성사됐습니다. 이날 회담은 양 지사를 비롯한 도 방문단, 히스암 주지사와 주정부 고위 간부, 모하메드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지사는 중동의 관문인 바레인 마나마와 충남이 깊은 관계를 맺고 양국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양 도주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양 지사는 특히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해양바이오 등 바이오 소재 산업, 할랄식품 중동 진출 등에서 마나마를 비롯한 바레인과 협력 관계를 맺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와 히스암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류협력 카운터 파트너로 홍만표 아주팀장과 유스프 아쿱 롤이 전략산업과장을 각각 지목했고 양 도주 간 교류협력 관계를 실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이기도 한 바레인은 지리적 이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으로 부상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충남도가 도정사상 처음으로 중동지역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습니다. 바레인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SCH와 국제교류협력 의향서인 LOL을 교환했습니다.
중동을 출장 중인 양승조 지사는 4일 바레인 왕국 마나마아트 로타나 호텔에서 샤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카리파 바레인 보건 최고위원회 의장과 국제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날 LOI에 따르면 도와 SCH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협력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도내 대학병원과 보건의료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바레인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히쌈 주지사에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충남 대표 산업 등을 소개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고 이어 히쌈 주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바레인과 우리나라는 1976년 수교 관계를 맺었으며 국내 건설업체가 바레인에서 수주한 금액은 지난해까지 총 55건 5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중장기 산림정책을 수립하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도는 2028년까지 3조 552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산림복지시설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산림 정책 수립에 당위성을 부각하고 비전 선포를 통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중장기 정책은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을 비전으로 생활환경 서비스 확대, 관광 자원으로 산림 가치 증진과 전통적 산림 산업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3대 목표로 짜여졌습니다. 6대 추진 전략은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 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 복지 체계 정착,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 실현, 한반도 산림 녹화 등 산림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도는 이날 선포한 중장기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때 2028년 전문 임업인이 올해 1963명에서 3045명으로 총 1082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산림정책 및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산림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산물 생산액은 2,947억 원에서 3,845억 원으로 산림복지시설은 19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도가 서천군의 구 장항제련소 주변에 장항 오염정화 토지환경 테마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오염된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정화해 힐링의 상징 모델로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민선 7기 2년차 서천군 시군 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노방래 군수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36년 조선재련 주식회사로 설립된 장항재련소는 공장조업이 개시된 이래 비철금속 재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장항재련소 이면에는 60여 년간 중금속 등의 유출로 막대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실제 중금속으로 오염된 낙동강 하류는 풍부했던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주민들은 각종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재련소 주변 토양은 농사는커녕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 1989년 폐쇄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러한 환경 피해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오염된 땅을 정화 복원, 생태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이번 협약을 통해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장항재련소 주변 오염 토지를 아픈 역사의 산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또 새로운 기폭제로 삼겠다며 환경보건과 지역개발 등 국내 최초의 사례로 키우도록 서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서천군민이 제안한 총 21건의 건의 제안 가운데 서천 수영장 조기 공사 등 13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8건은 추진 또는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 특징과 주민 수요에 맞춰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충남도에서도 올해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발전 방안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철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함께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시군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우수 사례 발표,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주민 건강 수준 분석 자료 및 지역별 건강 취약 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 예방 관리와 바른 생활 습관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내년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도민 건강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도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오늘 대회는 올 한해 시군보건소 등에서 추진한 통합건강 증진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 추진과 발전 방안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금연과 절주, 비만 등 13개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해 300여 개 이상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도가 도정사상 처음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실국장 7명과 2위원장 등 충남 연맹 대표 8명과 함께 단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체 협약은 조합 활동과 인사, 근무 조건 및 후생 복지, 교육, 감사,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회 등 22개 조, 부칙 2개 조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군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평등한 인사교류를 실시합니다. 도공무원 교육원 장기교육과정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와 시군 인원을 균형 있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충남연맹의 각종 회의와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도시설이나 장소를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각종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도정 수행 시 시군 인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와 충남연맹은 이밖에 충청남도 공무원 노사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연 2회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키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충남연맹은 도와 천안을 비롯한 6개 시군, 도교육청 등 8개 노조로 구성됐으며 총 조합원 수는 8천여 명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이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 애니카손사가 함께하는 장애인 단체 자동차 정비 드림카 프로젝트가 300호 정비를 마쳤습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계 단체 차량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삼성화재 애니카손사의 후원하에 자동차를 무상 정비 수리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드림카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간 300대 차량을 수리했는데요. 드림카 프로젝트는 올해 지원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모금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지원주택 2개 동 총 38호가 운영됐으며
지난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5년간 총 342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전에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2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최대 18만 원의 인상 효과가 있어 중증장애 학생의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일반 건강 및 장애 상태,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과 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은 치과와 병원, 의원,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 빛과 소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19일 준공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빛과 소리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LED 조명 등은 일반 형광등보다 전기료 50% 절감과 밝기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명 또한 일반 형광등이 평균 6개월인 것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긴데요. 빛과 소리는 LED의 장점을 살려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과 경제 부담을 감안해 2017년 사랑의 열매 협약을 맺고 LED 교체 사업에 돌입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보훈처, 행정관천의 추천을 받아 보훈가정과 장애인 세대, 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 총 50여 곳에 1000여 개의 조명을 교체해 장학금과 후원금 등 3천여만 원의 기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113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합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수 수용돼 있는 요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설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안전지도 점검팀과 용인시 안전관리 자문위원 등 10여 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표본으로 선정한 43개 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 교육장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사업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진행 및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개선 방안 및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은 만 6세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만 12세에서 17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문, 전연령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권 교육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간과 기업이 공표되지만 3년 연속 이름이 오른 기관 및 기업이 여전히 194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았으나 각 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명단 공포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46개소 감소했습니다.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과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제외됐는데요. 지난 5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11월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 예고된 321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소는 자회사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라는 뜻을 지닌 공명지조가 뽑혔습니다.
목숨을 공유하는 사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열된 우리 사회도 한마음으로 큰 한 몸이 되어 함께 모두를 살려나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달인 12월, 시청자 여러분 모두도 올해 사자성어를 되새기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